2023년 연초에 저희가 목표로 했던 피봇의 공간에 도달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완벽하게 터치를 할지 아니면 더 올라갈지 아니면 미달을 할지 아직까지는 알 수는 없지만 지금의 모멘텀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도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렇게 지금 큰 타임 프레임에서 다중 저항이 있는 곳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다중 저항이 있는 곳에서 매도의 편향이 있으신 분들은 이곳에서 내가 매도를 쳐야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중요한 건 일단 모멘텀을 타고 이 저항의 공간까지 매수로 동행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제 지금도 매수 컨티뉴에이션이죠. 특히나 4월 같은 경우에는 계절성정으로 가장 모멘텀이 좋은 한 달이기 때문에 이 4월 한 달 동안 주구장창 매도를 친다라고 한다면 상당히 위험한 장세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함께 분석해 볼 공간은요, 이 공간이 될 거고요. 자, 프랙탈의 원리에 따라서, 프랙탈이라는 것은 결국 타임프레임이 다른 차트, 그리고 종목이 달라도 패턴 자체가 상당히 비슷하게 나오는 패턴을 저희가 프랙탈이라고 합니다. 몇 가지 짚어볼 내용이 있죠. 맨 처음에 30분의 데드크로스 이후에 2시간 추세 기준 20선 부딪히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공간이 60선의 데드크로스 이후에 4시간 추세의 기준을 부딪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왜 이런 식으로 나오느냐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텐데요. 그건 단순히 이동평균선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타임프레임에서 형성되는 지표들이 공통적으로 보여주는 시그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추세의 기울기라는 것은 같은 각도로 계속 이어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 정도 각도로 쏟아보면 얘가 완만한 각도로 쏘게 되어 있고요. 완만한 각도로 쏘면서 힘을 비축한다라고 한다면, 이제 특히나 오실레이터 기준으로 수렴을 한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고각으로 쏠 수 있는 힘이 생기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맨 처음에 30분의 데드크로스 이후 2시간의 추세 기준을 쳤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여기 보시면 2시간의 기준을 쳤죠. 그 이후에는 이제 민감도가 다소 낮은 60분의 데드크로스, 여기에는 없었죠. 60분의 데드크로스가. 지금 60분 보시면 데드크로스가 여기에 처음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런 공간을 보시면 이제 4시간의 추세의 기준을 치러 간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저희가 이제 어제의 관점이 피봇을 이탈했을 때 충분히 이런 4시간의 기준선을 치러 갈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그 움직임이 조금 더 힘이 약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바로 그 공간이 맨 처음에 딥을 쳐줄 때는 올라가는 매수에 베팅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고, 매수를 쳤을 때 어깨만 치고 내려온다라고 한다면 그 밑에 있는 피봇이 있죠. 네, 이 피봇 라인 밑을 부딪히고 내려오는 공간은 바로 매도의 공간이다 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에 매도를 탔으면 익절을 할 수는 있지만 움직임이 다소 느렸고 모멘텀이 약했고 내려갈 수 있는 공간이 조금 약했습니다. 저희가 원하는 공간은 매도로 내려간다라고 했을 때 한 이 정도까지는 내려와주는 공간을 생각했는데, 그 내려오는 공간이 바로 4시간의 추세의 기준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보시면 대략 한 13,118 부근이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상급자 분들은 이런 공간에서 보통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시냐면, 이탈하는 공간에 매수는 당연히 따라 들어가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매도 대응은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맨 처음에 내려오는 이 공간을 매도로 대응하는 방법, 그 다음에 피봇을 부딪히고 다시 내려오는 공간을 매도로 대응하는 방법이 있는데, 시간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공간에서 탄다라고 하시면 민감도를 올리셔야 됩니다. 여기는 지금 부딪히고 내려가는 공간이 없죠. 그래서 이 공간을 매도로 본다라고 하시면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500틱 근처에서 민감도를 올린 차트를 통해 매도 셋업, 이탈 셋업을 찾으셔야 되고요. 여기 공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충분히 10분 상으로도 아니면 5분 상으로도 셋업들이 나온다, 충분히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플래그 이탈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난 이후에 보통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추세가 상방이기 때문에 제가 상방 다이버전스를 봐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리잖아요. 상방 다이버전스는 보통 이런 경우에 많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민감도가 낮은 차트에서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닌 경우에는 5분이나 10분 정도에서 나옵니다. 그럼 여기 보시면 지금 5분에서 가격은 떨어지지 않았지만 모멘텀은 올라온 그림, 10분 정도까지 나올 수가 있어요. 10분 나왔는지 볼까요? 자, 10분은 나오지 않았네요. 10분은 모멘텀이 여전히 내려간 그림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얘가 만약에 여기서 이런 식으로 뚝 떨어지고 난 이후에 거기서 더블 바텀을 쳐주면 이제 이런 공간은 30분 기준으로 다이버전스가, 상방 다이버전스가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때는 4시간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4시간의 기준을 맞고 다시 한번 고점까지 올라가는 셋업이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렇다라는 것은 지금 이 관점에서 저희가 확실하게 4시간의 기준을 치진 않았잖아요.
언제 치나요? 이 다음번에 칩니다. 얘가 오늘 고점을 확실하게 뚫고 갈지 어설프게 뚫고 내려올지는 알 수는 없지만 이제 이 다음 내려올 때는 4시간의 추세 기준을 치러 올 확률이 상당히 높겠죠. 그리고 그때도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이러한 패턴을 잘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러한 그림이 어디에서 또 비슷하게 나왔냐면요, 그 예는 굉장히 많습니다. 자, 비트코인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그래서 비트코인을 넘어와서 저희가 몇 가지 스팟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원리를 잘 이해하고 있으신 분들은 이게 어떤 느낌인지 조금 더 이해하실 수가 있고요. 자, 여기 스팟을 분석해보고 제가 이전에 영상으로 만들어 드렸던 스팟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상방을 강하게 쳤을 때 여기는 이제 보시면 고점을 뚫은 상태가 되죠. 근데 이때는 다이버전스를 쳐준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제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고점을 뚫었다라고 한다면 지금 보시는 이 비트코인과 상당히 비슷한 형상으로 갔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 확률은 지금 어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다음번에 나올 수가 있고요. 잘 기억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고점을 뚫었을 때 근데 그 이전에 많이 올려친 모습이 중요합니다. 다이버전스를 체크해 주시고 난 이후에 원래 저희가 안착하고자 했던 피봇이 이 공간이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를 기점으로 이 공간이 상당히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그 위에 형성된 피봇을 기준으로 아래에 있는 가로매물대까지의 공간이 첫 번째 매도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매도 공간은 물론 이 피봇을 안착했을 때 두 번째 매도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건 이제 이 정도까지 내려온다라는 것은 데일리를 기준으로, 즉 일봉을 기준으로 추세 기준을 터치하러 갈 때 보통 이런 패턴이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때 조정이 나올 때 이 밑에 보시면 4시간의 기준을 이제 확실하게 터치를 해주는 순간이 되겠죠. 보시면 4시간의 기준을 터치를 해주고 다시 올라가는 모습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앞으로 쭉 넘어오셔가지고 비트코인 매도를 조심하세요 라고 영상을 찍어 드렸던 공간이 바로 이 공간이죠. 이제 이 공간 보시면 최근에 나스닥처럼 상당히 상방으로 힘을 크게 끌어온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제가 방금 설명드린 그 공간과 성향 자체는 굉장히 비슷합니다. 잘 분석해 놓으시면 제가 앞전에 설명드렸던 프랙탈의 원리처럼 타임프레임은 다르지만 종목은 다르지만 상당히 비슷하게 나오는 이런 패턴에서 수익을 극대화하실 수 있습니다. 자, 똑같이 최근에 많이 올라온 그림에서요, 큰 그림에서 추세의 기준과 이격도가 벌어진 상태가 되겠죠. 고점은 갱신했지만 모멘텀은 갱신하지 못하는 다이버전스를 쳐주고 난 이후에 저희가 보는 피봇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피봇과 여기에 피봇이 있습니다. 맨 처음 이탈하는 공간에서 저희가 이 가로 매물대까지 매도의 공간이 있고요. 그 다음 피봇을 뚫었을 때 그 밑에까지 내려오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내려오면 이제 충분히 4시간의 기준선을 터치를 하겠죠. 4시간의 기준선을 터치를 하면서 이 공간은 60분에 데드크로스가 발생하는 공간이 됩니다. 자, 4시간 기준을 보시면 바로 이 공간이 거의 정확하게 4시간의 추세의 기준선을 터치하고 다시 고점까지 터치하는 공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런 공간에서 더블 바텀을 치게 되면 10분 정도에서 그러니까 상방의 다이버전스를 칠 확률이 높다라고 설명을 드렸고,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보는 다이버전스의 개념은 물론 아닙니다. 왜냐하면 가격도 올라갔고 모멘텀도 올라갔기 때문에. 하지만 이 괴리도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다라는 걸 잊지 마세요. 왜냐면 지금 가격은 살짝 올라갔지만 모멘텀은 아주 급격하게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얘가 수평 다이버전스나 아니면 밑으로 내려왔다라고 해도 상승 다이버전스를 거의 무조건 칠 수밖에 없겠죠. 왜냐면 얘가 여기서 조금 더 내려온다라고 해도 모멘텀이 여기 밑에 있는 모멘텀을 갱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밑으로 내려오고 난 이후에 4시간의 추세의 기준을 쳤을 때 10분 정도에서 형성되는 상승의 다이버전스를 꼭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그 이탈하는 공간을 다시 한번 피봇의 공간까지 그리고 고점까지 도달할 수 있는 힘을 끌어온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방금 설명드렸던 이 공간 또한 프랙탈의 원리 중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나스닥으로 넘어오셔서 분석을 해보시면 제가 설명드렸던 공간이 바로 이 공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다시 상방으로 힘을 끌어오고 있죠. 자, 이런 경우에는 이제 추세 채널에 따라서 여전히 상승의 채널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의 이제 눌림이 나와주고 다시 이탈하는 공간에 매수로 들어가는 이런 움직임을 볼 수밖에 없겠죠.
중간중간 펀더멘탈이 있기 때문에 펀더멘탈의 발표 시간을 잘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은 이제 경기 침체의 시그널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경기 침체의 시그널이 장을 끌어내린다 보다는 장을 더 올린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만큼 연준의 금리가 경기 침체 시그널이 강하면 강할수록 금리를 공격적으로 올리는 것보다 금리를 동결하거나 아니면 추후 인하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펀더멘탈이 안 좋게 나오면 중간 눌림이 나와도 다시 상방의 시그널로 보시는 게 맞고요. 변곡을 노린다 하시는 분들은 솔직히 이런 날은 변곡을 노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뭐 이런 공간에서 더블 탑을 치고 횡보를 깔아준다라고 한다면 거기에서 이제 피봇을 안착하면 다시 가로매물 때까지 볼 수가 있지만 갔다가 확 내려오는 이런 장세라고 한다면 이제 매도를 노리기가 좀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맞고요. 자나깨나 추세, 항상 꺼진 추세도 다시 보는 추세 트레이더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